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고군분투 사연들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청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입이 생기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습생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 등 현장에 고민을 해본 분들만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의견들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의견들은 실제 청년 농업인 정책을 만들고 또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29대 농촌진흥청장을 지내고 현재 서울대에 재직하고 계신 허태웅 교수님을 직접 만나서 농촌의 현실 그리고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현재 이 청년 농업인들 여러 가지 좀 미래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예. 정부 정책의 방향성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우리 농업 분야에 끌어들여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농촌 마을이 한 3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거의 5년 정도에 한 10,000개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촌이 소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농업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농업은 유지 보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가장 크게 역할을 앞으로 할 사람들이 결국은 청년 농업인이 되겠는데 이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육성 정책들을 나름대로 만들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청년 농업 직불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초기에 가장 어려울 때가 우리가 모소 대나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나무가 한 5년 정도는 거의 안 보이다가 5년 차부터 갑자기 확 커가지고 전국 대나무밭을 이루는 그런 모소 대나무처럼 그런 형태의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비기라든지 준비기라든지 그다음에 정착기라든지 그다음에 성숙기 이 단계 4단계를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육성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로는 컨트롤 타워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기술이라든지 또 금융이라든지 또 농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구축되어 있는 정책들을 농업인들 특히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잘 접목시켜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직 여의치 않다 보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농업인들이나 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아직까지 만족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이제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 그런데 18세에서 이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예, 그렇습니다. 예. 청년 농업인들은 뭐 과학 영농, 네. 뭐 스마트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기술을 좀 어떻게 전수받아서 그거를 현장에서 적용하느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런 청년 농업인을 위한 뭐 대학이라든가 뭐 기술을 좀 전수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좀 이런 것도 과거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기존의 제도는 어떤 것이는지 그런 제도에 기반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변모를 정부는 하고 있는지 좀 문제점은 뭔지 좋은 점은 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뭐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농사나 짓지 생각으로 농업에 진출했다가는 현재는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의 농업도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지 하는 이런 또 농생명 바이오 관련된 지식들이 없으면은 성공하기가 쉬운 그런 산업 분야가 아닙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지식들을 충분히 습득한 이후에 진출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케팅이라든지 유통과 관련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모든 여러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습득하고 진출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는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해주고 또 딥러닝을 해서 AI가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대로 이제 변모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오히려 성공 확률이 더 높고 수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득 면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례들을 확산하고 또 모델화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청년 농업인들을 대학 과정에서부터 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또 일반 대학교의 4H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교육하고 또 마케팅 능력도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성공 사례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사회적으로 보편화시키고 또 일반 대학교에도 확산시키고 또 산학 협력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그 시스템에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학습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이제 마련되어 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귀농귀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하면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거냐 하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과거 5년 전에는 귀농귀촌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청년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세부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나름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진청, 더 나아가서는 일반 대학교 또 시도에 있는 기술센터, 기술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이 서로 이게 보완적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여하에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들이 지금부터 착실히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습득하면서 자기 경영 철학들을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는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농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이제 대를 이어서 농사하는 것이 많았다면 요새는 그렇게 대를 잇는다기보다는 농업에 이제 의지를 갖고 이런 가족의 그런 영농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뛰어드는 청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청년들의 비율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런 청년들은 무엇보다 좀 시행착오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정부 정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그 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매년 한 600명 정도가 대학을 졸업하고 농업에 직접 이제 생산 분야에 이제 진출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은 570명 정도가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배출을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거기 학교 입학생들이 승계농들이었어요. 부모가 대규모 농사 짓는 자녀들 중에서 한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승계농이 학교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승계농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나머지 70%는 창업을 해야 되는 창업농들인 거죠. 그 친구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접근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시대가 과거에 가장 노동력을 필요로 하던 농업에서 이제는 ICT라든지 또 유통정보라든지 또 가격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정 부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맞춤형으로 지금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를 잘 파악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창업농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크게 네 가지거든요.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자금 부분이죠. 자금이 가장 어렵고요. 두 번째가 이제 농지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농지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서는 이제 주거 문제, 더 나아가서는 기술 문제 이런 순으로 이제 창업농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농식품부에서 를 비롯해 가지고 정부 기관에서 제도는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정책들이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위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농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농지를 어떻게 확보하면서 또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의 생산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거 행태를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또 경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하고 접근도 쉽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나름대로 구축되고 있고 하면은 나름대로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준비하고 또 정착하고 또 성숙해 나가는 데에 좋은 아마 모델이 될 수 있고 아마 문제 해결도 쉬워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